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지옥에서의 한철을 지나서 이제 레질리미나시옹에 도달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철학적 평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흐티흐 랑보는 이미 1870년부터 72년까지 고아들의 새해 선물, 대장장이, 저녁기도, 그리고 모험들, 술 취한 배, 악, 제목을 다 언급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시들을, 운문 시들을 썼죠. 그죠? 그 이후에 폴 베를렌과의 아픈 사랑의 이별 후 고향으로 다시 샤르빌로 돌아가서 조용한 마을에서 지옥에서의 한철을 써서 73년에 출간하는데요. 물론 500부 전부를 돈이 없어서 못 사드렸지만은, 이게 오늘 랑보가 오늘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예술가들과 철학하는 사람들,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겠지만 대부분들이, 그죠? 배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를 계속 써서 몇 년간, 그죠? 2년 정도 되겠죠, 그죠? 물론 사유는 그 전에 계속 됐던 거겠고,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끝낸 베를렌에게 출간을 위하여 맡기죠. 슈투트가르트에서 75년입니다. 그게 1800. 그리고 이제 시를 쓰지 않아요. 5년간 더 프랑스를 떠나서 유럽을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80년대쯤에 중동, 아프리카 상인이 되기도 하고 노동자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그죠? 무역상, 감독관 거의 한 11년을 살다가 병에 걸려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르세유로.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죠? 다리 절단 수술을 하고 1891년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의 운문시와 지옥에서의 한철, 이것과는 일리미나시옹은 완전히 다른 시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철학자로서 풀 수 있는 어떤 시의 존재론이 있겠죠, 그죠? 그 시간성이 완전 달라요. 그 이전과 이후는, 그 이전의 시간성은 하이데거적으로 보면은 팍티치테트, 현 사실성에 거의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와 과거, 회한과 아픔, 이루어지지 못한 욕망, 거절된 욕망, 욕망의 배설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화시키려고 하면 언제나 어린 시절의 경험의 기억들, 이런 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랑의 배설물, 어떻게 보면은 욕망의 더러운 찌꺼기들이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언어들로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정화의 어떤 순간이 오면은 다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버드나무 숲, 거기에서 울던 새들. 그러니까 현 사실성에서 기획투사를 통하여
실존성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미래로 못 나갔던 거예요. 랑보적 용어로 보면은 리누이, 전대미문의 것, 랭꼬니, 미지의 것으로 완전히 기획투사해서 거리로 자기를 던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운문시들 초기에 뽀예지들과 지옥에서의 한철, 이것과 일리미나시옹은 완전 다른 거예요. 팍티치 테트에서 이제 엑시스텐치알리테트, 하이데거 용어죠. 실존성으로 넘어가는 거야. 미지의 것, 리누이, 전대미문의 것, 랭꼬니, 이쪽으로 그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이전의 시들은 못 넘어가는 거야. 그러나 이미 지옥에서의 한철의 영혼이라는 시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꿈으로는 꾸었는데 그 언어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인으로서. 그래서 뭔가 미지의 지평이 열리지 않은 거야. 하이데거 가다머적 용어로 개방성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실존의 미래, 미지의 것, 앵꼬니, 인누이, 전대미문의 것이 시인의 자유를 표현하면서 랑보의 새가 아직 완전한 무한을 향하여, 자유를 향하여 날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재미있겠죠, 그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정 강의는 가능하다면 수업료 내고 들으셔요. 사막의 철학을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듣는 분들 역시도. 그러니까 일리미나시옹은 시간성으로 보면 완전한 미래를 향하여, 그죠? 죽음을 앞질러 보고 결단하고 거리로 달려가는, 그래서 거기에서 열려지는 미래의 실존성이, 그죠? 완전히 드러나는 작품이에요. 그러려면 홍수가 일어나야 돼. 이제 지옥에서의 한철의 불의 상징이 물의 상징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여기엔 상당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랑보는 끝까지 혼자 자기의 길을 가. 이건 시인의 운명이에요. 누구든지 그래. 뭐 폴 베를렌이 그 당시에 유명한 시인이었다. 어? 그럼 그의 세계인 거지. 그가 내 연인이었다. 그 랑보는 뭐야? 그러면 그러는 거지. 랑보는 랑보의 세계가 있는 거야. 그죠? 당연한 거죠. 당연. 그래서 뭔가 아직 저했던 오트허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고, 사랑에 거절된 욕망, 그리고 자연을 관조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수치심. 그래서 이 나에서 이미 타자가 되어버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직은 미래의 사물을 향하여 자기를 기획투사하지 못한 그런 랑보를 우리는 운문시와 초기에 지옥에서의 한철에서 볼 수 있는. 그러나 이미 꿈을 꾸고 있어.
영원성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선 인간의 어떤 찬동이나 찬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되지망 시프라죠. 인간적 동의로부터 되지망 시프라지. 그리고 대꼬멍 엘렁 공동의 충동으로부터. 이건 뭐야? 락강으로 보면 상징계의 어떤 공동이 인정하는 상징계에서 통용되는 사물의 의미, 이걸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랑보는 이미 영혼이라는 시에서 인간의 동의로부터 그리고 공동의 충동과 열정으로부터 대꼬멍 엘렁 되지망 시프로, 이 시프라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공동으로 대타자가 명령해서,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념을 다 갖고 있잖아.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야. 거기에서 띠뜨 대가지, 그대는 해방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침내 볼슬롱 뭐뭐를 따라서 그대는 날아가게 된다. 여기에서 에볼슬롱에서 슬롱을 뿌흐로 바꾸고 이것을 랭꼬니의 리누이, 이걸로 딱 바꾸면 일리미나시옹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적 영역에서 통용돼, 시인은 그죠? 상징계를 에서 통용되는 의미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시인도. 응? 그러니까 되지망 시프라즈, 인간의 동의와 찬성으로부터, 그리고 대꼬멍 엘렁 공동의 어떤 열정이나 충동으로부터, 이미 공동에서 통용되는 이것으로부터 대가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것을 향하여, 그죠? 볼 슬롱, 여기서 슬롱을 빼고 볼 뿌흐 리누이의 랭꼬니, 어떤 미지의 것과 그리고 전대미문의 것을 향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인누이 전대미문의 것과 미지의 것 앵꼬니를 향하여 뿌흐 날아가는 거, 이게 일리미나시옹인 거예요. 이미 다양한 초기 시들에도 이미 꿈은 꾸고 있는 거야. 응? 그러나 그러한 욕망의 거절된 분비물들, 그리고 죽음의 흔적, 어떤 욕망의 수치감, 이런 것들을 정화하기 위하여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돌아가는, 현 사실성에서 내던져져 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랑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랑보하면은 뭐야? 나의 자아에서 그죠? 언제나 타자가 나타나는 거잖아. 나는 매 순간 다른 타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매여 있었다는 게보르 펜하이트와 베핀틀리 히카이트, 내던져져 있음과 처해 있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권태와 무미건조함과 그죠? 때로는 구토를 일으키게 하는, 응? 그러한 사랑의 쓰라린 젓갈색을 보게 하는, 지옥이 사막을 만들고 공격 본능을 벗어나지 못하는 랑보를 우리는 지옥에서의 한 철에서 볼 수 있는 거야. 나는 온 사방을 향하여 공격하리라 막 그러잖아. 응? 어떤 아픔, 사랑의 아픔의 해환, 그리고 수치심, 그리고 그리움, 어떤 회상을 통하여 이런 것들은 이제 보들레르가 잘 아는 거야. 보들레르한테는 그죠, 향수가 매우 중요해. 석양도 어떤 향수를 가리키죠. 저녁에 지는 노을이라든지, 그리고 전생에 있었던 호수, 잊혀진 보석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보들레르의 상징들이에요. 인공낙원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보들레르는 이런 과거로 돌아가서 거기로부터 나의 자아를 집중해서 증발되는 이런 보들레르적 향수와 유사한 이런 현상을 초기 시들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리미나, 진짜 랑보는 일리미나시옹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들레르적 향수를 거부하고, 그죠? 즉 에똥노트허에서 언제나 이미 나는 타자가 될 과거의 나로부터 언제나 새로운 나가 태어나는, 새벽 3시에 모든 사물이 해방되는 시간으로부터, 그죠? 밤으로부터 낮에 다양한 사물들이 드러나듯이 미지의 것과 전대미문의 것이, 그죠? 열려져서 미래의 지평을 향하여 금빛 세계가 펼쳐지는 그러한 대지의 푸르른 녹색의 제비꽃의 세계, 이게 랑보의 이상향이야. 그 세계가 열려지려고 하면은 일리미나시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리미나시옹의 시간성은 미래예요. 그래서 예도가 하이데거를 갖고 온 거예요. 니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진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일리미나시옹에서의 시인의 자아 역시도 불안해하고 때로는 초조해하며, 그리고 어떨 때는 회한에 쌓여 있을 때도 있어.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아. 끊임없이 세계의 끝을 향하여, 그죠? 나아가는. 대홍수 이후에 그 다음에 시가 엉텅 쓰잖아, 그죠? 유학이 여기에서 나타나죠. 그 산책자가 나오는데 숲을 방황하잖아, 그죠? 그러나 거기에는 교회는 텅 비어 있고 여인숙도 뭔가 폐허가 되어 있는, 성 역시도 어두운 그림자로 사로잡혀 있고 거기에서 나무들은 죽은 것 같아. 그러나 그 숲은
역시 거기로부터 어떤 생명력의 도약을 통하여 세상 끝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응? 뭔가 분위기는 그 숲에서 구원을 얻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야. 그러나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지옥에서의 한철의 어떤 상징이 불이잖아. 이 불은 사막을 만들고, 사막은 고독을 만들고, 그죠? 사막의 상징의 특징은 뭐예요? 어떤 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불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인은 자기가 격리되어 있으면 마지막 고별에서 아듀에서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나 더욱 격리된 단단한 자아를 갖고 현실을 포옹하고 현실을 붙잡아서 조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아직은 그죠? 이 단단한 나를 미래로 기획투사하지 못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죽음 충동과 회항과 불안,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욕망의 충동, 그리고 사물로부터 단절되어서 지옥에서와 같이 어떤 존재자들의 생명성도 엘랑빛달도 느끼지 못한 사막의 불임 상태. 이제 자연의 관조를 통해 랑보는 일리미나시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파 그림, 그림 사파라는 뜻도 있어, 그죠? 그러나 이것은 신학적으로 계시야. 특히 이것은 문학에서는 시인의 영감으로 많이 번역되는 용어입니다. 이미 블랑쇼 역시도 문학의 공간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일리미나시옹을 이야기합니다. 이 용어는 랑보의 자연의 관조를 통하여 나타난 영감인 거예요. 시의 제목으로서의 사파 그림도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자기 그 이전의 시의 세계를 수치스러워, 욕망에 사로잡혀,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의 역사와 신학과 종교, 신, 사탄, 예수, 성모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소녀, 그러나 그 옆엔 언제나 배설물과 같은 욕망의 찌꺼기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거 말고 일리미나시옹을 통하여 이제는 완전한 해방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꽁트라는 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리미나시옹에서. 꽁트의 시에 보면은 그건 하나의 우화의 이야기야. 그 우화의 왕자는 정령을 가리켜, 그죠? 왕은. 그래서 주변에 짐승이나 타자들이나 연인들 싸그리 죽여버리죠. 정령이 된다는 거는 타자와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볼 베를렌과 함께 가는 게 아니야. 랑보는 랑보 자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응? 죄니 정령이 된다는 건 랑보만의 천재성을 가지는 거야. 그죠? 자기만의, 랑보 자신만의 타자가 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그 꽁트에서 나타나는
그 우화에 왕과 같이 정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정령이 돼서 이제 랑보는 시의 세계에서 불안해하고 아직도 상처받은 자로서 있지만 점점 다양한 이 세계의 사물들 속에서 정신이 있다는 걸 보는 거야. 사물 속에 이성이 있는 거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일리미나시옹의 상징 중에서 물은 수액이야. 지질학적인 흙들 역시도 물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이것이 올라와서 나무에 수액을 제공해서 나무를 살아있게끔 만들죠. 나무의 상징은 정말 중요해요. 일리미나시옹에서 어떤 시를 읽든지. 그리고 풀들, 숲, 물론 그 이전의 운문시와 지옥에서의 한철에서도 나와요. 그러나 이 분위기는 완전 달라요. 이제 지옥의 불이 사막을 만들었다면 일리미나시옹의 물은 대지의 푸른 생명력을 만드는, 그러나 하늘의 신의 은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핵심이야. 하늘에서부터 뭔가가 내려오는 게 아니야. 랑보한테서. 니체에게 대지가 정말 중요한 상징이잖아. 그죠? 랑보에게서도 그래. 랑보에게서도 이 대지, 그러나 그 대지 밑에 풍성한 물에 의하여 생명력을, 그래서 녹색 바다예요. 이 대지는 그 대홍수 이후에 물을 먹으면, 그래서 수액을 통하여 나무에게 풍성한 잎퍼리들을 맺게 하는, 그래서 숲을 만들고 풀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새들이 비상하는, 새벽이라는 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다양한 시들에서 이런 상징들이 곳곳에서 나타나. 풀과 초원, 숲, 나무들로 울창한, 그 위에 제비꽃이, 플레흐, 꽃들이라고 하는 시도 있죠. 그죠? 제비꽃으로 그냥 이렇게 온 초원을 뒤덮고 있는, 생명력이 약동한 미지의 세계. 그 당시 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이 꿈꾸는 도시의 벽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영감의 세계, 조명의 세계. 이게 바로 랑보가 자기 자신을 미래로 기획투사하면서 언어를 통하여 창조한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는 뭐예요? 이제 일리미나시옹에서 과거의 기억과 감각, 배설물, 그리고 욕망의 덩어리들, 이런 것들은 이제 홍수를 통하여 다른 것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정령이 된 시인이 창조할 수 있는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 랑보한테서. 그게 뭐였는가 하면 시인 자신이 사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의 세계에서는 시인들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직접 나무가 되는 거예요.
직접 사물이 되는 거예요. 직접 이파리가 되고 꽃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직접 새가 되는 거예요. 랑보의 세계에서 모든 지질학적인 무생물들은 언제나 생물학적인 정신주의와 함께 움직여. 그래서 돌들도 움직이는 것 같아. 돌의 상징도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존재론적으로 도시로 확장해. 도시들이라고 하는 시들. 랑보의 일리미나시옹의 세계에서 직선은 전부 이성과 관계되어 있어. 맞죠? 인간이 만든 거야. 다리들. 그리고 그것을 이어주는 어떤 길들. 이게 도시를 형성하잖아. 집과 집을 형성하고 인간이 이성으로 만든 거야. 여기는 생명력이 없어요. 이런 대지에 물의 상징을 통하여 풍성해진 초원들, 이런 상징들이 도시들과 합쳐지면서 도시의 직선에 곡선으로서 생명력을 부여하는 게 바로 랑보의 세계에서 랑보가 그리고 있는 미지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대미문의 세계, 랑보의 리누이의 세계에서는 철저하게 직선과 곡선의 조화가 있는데, 이 점에서 역시 보들레르의 다양한 파리의 우울이라든지 도시의 풍경이 나타나잖아. 그죠? 그런 것들로부터 영향이 있다. 그러나 이 직선만 갖고는 랑보의 미지의 전대미문의 세계, 리누이와 랭꼬니의 세계를 표현하지 못한다. 더 중요한 건 역시 곡선이, 자연의 관조를 통하여 랑보가 발견한, 그죠? 이 초원들, 예도의 존재의 숲도 거기에서 날아다니는 새들, 그리고 이 표면은 비유적으로 가끔 사랑하는 연인의 육체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육체인 거예요. 이 표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모험들에서도 어떤 시체 주변을 맴도는 윙윙거리는 파리떼와 함께 있는 검은색 코르셋이 나타나잖아. 그죠? 그런데 일리미나시옹에서의 아름다운 존재, 영어로 제목을 붙인 Being Beauteous, 거기에서도 죽은 시체가 춤을 추는 것 같아. 그러나 모험들에서의 어떤 육체성과 아름다운 존재에서 나타나는 육체성, 일리미나시옹의 그건 달라요. 여기에는 춤을 통한 존재론적 해방이 나타나. 그래서 여기서 춤추는 무녀는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이 표현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는 어떤 새로운 생명력이 다시 태어나는, 춤을 통하여 정령이 되는 듯한 초월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죠? 이 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지옥에서의 한철을 통과하고 역사적 저녁을 또 맞이하는 거예요. 이 자연의 곡선의 생명력이 도시와 함께 어우러져서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면서 미지의 세계를 그리고
거기에서 스와흐 히스토리크 역사적 전역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미스틱 신비를 만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상당히 이 미지의 세계가 어느 정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완성을 점점 보이죠. 그죠? 이 신비의 세계,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랑보는 정령이 된 타자도 아니요, 다른 타자들 말하는 나에 의해서 태어난 타자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타자들, 그리고 나의 과거, 나의 역사, 나를 지배했던 전통의 영향사, 종교, 도덕, 이 모든 것까지도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일리미나시옹의 특징은 과거를 향한 회상을 통하여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보들레르적 향수가 없어. 완전 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자의 편지에서 랑보가 말한 거죠. 즉 애떡 노트, 이 노트의 완성은 일루미나시옹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도가 처음 언급했던 시에서, 그죠? 공동의 충동과 열정으로부터 인간의 동의와 찬동으로부터 상징계의 대타자가 지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언어의 의미와 사슬로부터, 그죠? 벗어나는 것. 이게 랑보가 원하는 그런 세계인 거야. 벗어나. 이걸로부터 해방돼서 미지의 것을 향하여, 그리고 전대미문의 것을 향하여 날아가는 거야. 시간성은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돼서 이제 미래를 향하여 기획투사하는 랑보, 거기에서 열려지는 거죠. 지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푸른 바다의 물은, 북극의 빙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명력을 살리는 엘랑비딸의 상징들이에요. 랑보한테서 일리미나시옹으로 오면 거기에는 인공적인 게 또 합쳐져. 이 금은 또한 어떤, 이 대지는 금속이나 그리고 은이나 이런 것들로 또 뒤덮일 때도 있어. 수정으로 표현될 때도 있어. 점점 뚜껑이 열리죠. 그죠? 그러니까 랑보가 꿈꾸었던 이 대지의 풀밭, 새벽의 제비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액을 빨아들여서 울창한 숲을 형성하는 작은 나무들, 이런 모든 것들은 인공적인 명주나 그 다음에 벨벳, 빌로드, 이런 걸로 막 표현돼. 여기에는 금이나 은이나 수정이나 뭐 보석 같은 그런 것들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사랑하는 자의 육체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일리미나시옹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대 신화들을 알아야 돼. 그리스뿐만 아니라 로마, 어떤 역사, 신화 이런 이야기들, 우화들. 그래서 진정한 나가 된다는 것은 고정된 나가 아닌 거예요. 일림이 나시용에서의 나는 나 자신에게 언제나 타자다 라고 하는 이 나는 진짜 다른 사물들로 나를 던지는 거예요. 에? 진짜 사물들에는 다 이성과 같은 게 있는 거야. 정신이 있는 거야. 그리로 나를 던져서 진짜 그 사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랑보의 해방인 거예요. 라티트 데가즈. 이게 바로 인간의 공동의 열정, 인간의 참동들로부터 벗어나는, 해방되어 자기 자신만의 그죠? 무한을 향하여, 영원을 향하여, 세계의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이후에 랑보의 실존적 삶도 그랬죠, 그죠? 무슨 뭐 과거에 얽매여서 뭐 볼 베를렌하고 뭐 잘해보고 이런 거 없어. 랑보는 그냥 전진인가. 딱 1, 2명이나 시용을 쓸 땐 또 다른 친구와 또 만나서 또 여행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떠나는 거. 그런 삶이었다. 진짜 사물이 되는 거.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일리미나시옹의 시간성은 망각도 들어있어요. 망각은 니체에게도 매우 중요하잖아, 그죠? 니체의 역사적 시간성에서 특히 반시대적 고찰 제2권에 나타나잖아. 망각은 인간의 삶의 조건이에요. 망각을 하지 않는 자는 살 수가 없는 거야. 그 이전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거야. 미지의 것, 그 사물을 향하여 자기를 던지는 이런 미래의 시간성, 이게 랑보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연연해하고 그리워하면서 이게 그 초기에는 조금씩 나타나잖아.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일림이나 시용에서는 이런 걸 허용하지 않는 거야. 세계 끝을 향하여 또박또박 걸어가는 띠어 랑보를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들. 시를 읽으면. 그래서 공동의 충동으로부터, 그리고 인간의 동의로부터 벗어난다는 건 시인 자신만의 길을 가는 거. 이건 여러분들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대타자 상징계의 놀이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거부하고, 그죠? 그 동의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기의 길을 가는 거. 이 나로부터 또 다른 나가 태어났을 때 그 이전의 나는 잊어버리는 거야. 이런 시간성, 이런 미래에 대한 기획투성, 이게 바로 랑보의 시간이었어요. 재밌죠, 그죠?
일림이나 시용에 대한 강의는 조금 더 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